예, 조광도 의원님 하십시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와 관련된 의혹을 청와대 그리고 국정인수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야당 의원 또 우리 법사위 함께하는 우리 노회찬 선배위원 등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로 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 등으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게 된 경위 및 공개하는 데 있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했는지 등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반복하여 또 보다 자세히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추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직 판사라는 분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소상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상임위를 같이 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계속하여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받고 검찰 개혁 저항 세력과 제가 결탁해서 마치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면서 의도가 불순하지 않나 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같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어처구니 없는 거의 눈 감아주기 그 검증을 함으로써 인사 참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다운 것을 만드는 건지 제가 이 판결문 입수 과정과 공개 과정의 전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판결문의 입수 경로와 공개의 적법 여부, 그 다음에 판결문이 뭐 2개가 있느니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제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또 존경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명에 관한 사실을 여당 의원님, 예. 여당 의원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그래도 상임위의 법사위원장께서 아마 서면으로 그 기록에 남는 신청을 한 지 8분 만에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선배 노회찬 의원님께서 뭐 이건 한국 신기록이다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법사위원님 중에서도 판결문을 8분보다 더 빠르게 받은 분이 저는 2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8분이 아니라 7분, 6분 만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의혹 제기와 법원행정처를 질타하고 마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해당 의원이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속위원회나 국민들께 그런 잘못된 사실을 마치 큰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기한 잘못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면 또 지금 제가 7분, 6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뭘 그걸 누구하고 또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법률가 출신 기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찾아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8분보다 더 빠르게 한 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판결문을 6분 그리고 10분 만에 찾아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공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서면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어제. 저는 12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줄 때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12분 이내에 보내준 판결문이 과연 몇 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분, 7분, 11분, 14분, 19분 이런 소요시간도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분과 7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법사위원 중에 판결문 요청해서 받은 1년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 제기도 좋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아니면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게 본인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것은 6분, 7분이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8분이면 한국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무슨 커다란 판결문 입수 과정에 커넥션이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정말 같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를 하는 활동하는 주광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는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노회찬 의원님 뭐 이와 관련해서 신상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뒤늦게 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그 이른바 소위 판결문에 논란이 있어서 법원행정처에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판결문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비실명 처리된 인적 사항들이 가려져 아예 삭제되어 있는 제대로 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 행정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실명 원본을 또 입수했습니다. 의문이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또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법원 행정처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흘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거나 SNS 등에서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음모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명 원본을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했고 약 20분 후에 다시 비실명 처리된 걸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주광덕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실명 판결문을 공개한 적이 없는 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 법원 행정처가 왜 이번에 그 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기억에 20대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 등이 과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왜 조현아 사건과 같은 홍만표, 진경준 사건과 같은 천하가 다하는 사건도 다 이름을 다 지우고 판결문을 갖다가 법사위에 제출했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건 비실명 처리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우지 않고 이 법사위원에게 제출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실명으로 된 제출을 원한다면은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다라고까지 여기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법원 행정처가 왜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받은 의정자료 시스템에서 받은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이 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상의하고 다시 역순을 거쳐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8분이 아니라 6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워낙 PDF가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6분, 8분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이 대단히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심의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의논까지 해서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의문을 갖다가 법원행정처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의원들이 공히 언론에 제출한 바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론은 이 원본 가려진 그 포스트잇으로 이제 주소가 이름이 가려져 있는 그 원본은 어디서 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법사위가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면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이런 판결문 내지 결정문을 갖다가 제출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에 고수해온 원칙과 이번에 법원 행정처가 취한 행동 사이의 그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주광도 의원님 1분 이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사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전달된 경위가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자회견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언론사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가장 허탈해한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점과 그 점은 저도 가사소송법 10조의 보도금지 규정에 위반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우리 노회찬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마치 야당 의원들 더군다나 그 8분이 결국 법사위원장인 우리 권성동 위원장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내가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속된 말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들도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판결문을 받은 일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슨 한국신기록이니 하면서 마치 거기에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지금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실명 판결문 사본을 우리 야당 두 의원한테 이메일로 보내줬느냐 부분은 저희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피감기관으로 있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위원님께서 그것은 확인하고 하면 될 일이고 제가 또 듣기로는 법원행정처의 직원들이 우리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께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20여 분 후에 인적사항을 지운 것을 한 번 더 보내줬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설명도 노 의원께 소상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익히 그러한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지금 제가 동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다른 의혹 제기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광덕 의원께 의혹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은 건 뭔가 하면은 그동안 관례를 보나 그다음에 그 법적인 그 규제 요건을 보나 비실명 처리돼야 마땅한 그런 판결문 제출이 왜 이번에 실명으로 제출됐는지를 법원 행정처를 향해서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걸 제출받은 주광덕 의원 행위에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는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6분이냐 8분이냐를 따져 물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6분에 나갈 수도 있고 5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6분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서 6분에 받았는가 하면 이미 제출된
제출된 사실이 있는 걸 며칠 후에 제가 요구하니까 이미 제출된 거니까 다시 오는데 6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문제 삼았던 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길래 그 논의를 해가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오신환 의원님 의사진행 관하십시오. 예, 주광덕 의원님 하십시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와 관련된 의혹을 청와대 그리고 국정인수위원회 위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야당 의원 또 우리 법사위 함께하는 우리 노회찬 선배위원 등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보도자료로 또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 등으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게 된 경위 및 공개하는 데 있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했는지 등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반복하여 또 보다 자세히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추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직 판사라는 분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소상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상임위를 같이 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계속하여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원이 아니라 제3의 경로, 특히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이것을 미리 받고 검찰 개혁 저항 세력과 제가 결탁해서 마치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면서 의도가 불순하지 않나 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같은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어처구니 없는 거의 눈 감아주기 그 검증을 함으로써 인사 참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찾아준 것 같다는데 그러면 8분보다 더 빠르게 한 건 있느냐 그랬더니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판결문을 6분 그리고 10분 만에 찾아서 보낸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공식으로 법원행정처에 서면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어제. 저는 12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줄 때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12분 이내에 보내준 판결문이 과연 몇 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는 6분, 7분, 11분, 14분, 19분 이런 소요시간도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분과 7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법사위원 중에 판결문 요청해서 받은 1년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 제기도 좋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아니면 또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게 본인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것은 6분, 7분이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8분이면 한국 신기록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무슨 커다란 판결문 입수 과정에
커넥션이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정말 같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를 하는 활동하는 주광덕 분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발언으로서는 바랍니다. 예, 는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노회찬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신상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뒤늦게 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그 이른바 소위 판결문에 논란이 있어서 법원행정처에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판결문을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비실명 처리된 인적 사항들이 가려져 아예 삭제되어 있는 제대로 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 행정처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국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실명 원본을 또 입수했습니다. 의문이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또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법원 행정처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흘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거나 SNS 등에서는 이게 논란이 커지고 음모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명 원본을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했고 약 20분 후에 다시 비실명 처리된 걸 제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주광덕 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실명 판결문을 공개한 적이 없는 또 국회에 제출한 적이 없는 법원 행정처가 왜 이번에 그 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기억에 20대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 등이 과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왜 조현아 사건과 같은 홍만표, 진경준 사건과 같은 천하가 다하는 사건도 다 이름을 다 지우고 판결문을 갖다가 법사위에 제출했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건 비실명 처리에 관련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우지 않고 이 법사위원에게 제출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실명으로 된 제출을 원한다면은 입법으로 처리할 문제다라고까지 여기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법원 행정처가 왜 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냐를 문제 삼은 것이고 그 과정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다운 것을 만드는 건지 제가 이 판결문 입수 과정과 공개 과정의 전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판결문의 입수 경로와 공개의 적법 여부, 그 다음에 판결문이 뭐 2개가 있느니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제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또 존경하는 일부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명에 관한 사실을 여당 의원님, 예. 여당 의원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그래도 상임위의 법사위원장께서 아마 서면으로 그 기록에 남는 신청을 한 지 8분 만에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선배 노회찬 의원님께서 뭐 이건 한국 신기록이다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법사위원님 중에서도 판결문을 8분보다 더 빠르게 받은 분이 저는 2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8분이 아니라 7분, 6분 만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의혹 제기와 법원행정처를 질타하고 마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해당 의원이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속위원회나 국민들께 그런 잘못된 사실을 마치 큰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기한 잘못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면 또 지금 제가 7분, 6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누구하고 또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법률가 출신 기자가 법원행정처 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를 갖다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받은 의정자료 시스템에서 받은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기획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이 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상의하고 다시 역순을 거쳐가지고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8분이 아니라 6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워낙 PDF가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6분, 8분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이 대단히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심의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의논까지 해서 주는데 어떻게 6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의문을 갖다가 법원행정처에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의원들이 공히 언론에 제출한 바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론은 이 원본 가려진 그 포스트잇으로 이제 주소가 이름이 가려져 있는 그 원본은 어디서 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법사위가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면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이런 판결문 내지 결정문을 갖다가 제출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에 고수해온 원칙과 이번에 법원 행정처가 취한 행동 사이의 그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주광도 의원님 1분 이내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사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전달된 경위가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다음날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자회견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언론사에 그런 내용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허탈해한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점과 그 점은 저도 가사소송법 10조의 보도금지 규정에 위반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